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뒤에 영상은 지난주에 계약이 있어서 충청북도 청주시에 다녀왔을 때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답변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찍어 왔어요. 무슨 답변이냐? 현장에 임장 나가라, 부동산 공부해라 얘기는 알겠는데 현장에 나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질문들을 받아보면은 뭐 주택, 뭐 매수할 때 부담 지수라던가 인구수라던가 아니면 도시가 커지는 과정이라든가 정말 다양한 데이터를 여전히 부동산 학원에서 되게 착실하게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 건데요. 자, 여러분이 오늘 제 영상을 들으면서 귀로는 들으시고 눈으로 만약에 이렇게 현장을 나가서 이게 지금 10분 이상이 될 건데 한번 쭉 보시고 뭐가 남는지 영상 끝물이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를 해보세요. 자,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그럼 나한테 뭐가 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말 요상하게 조성되어 있는데 현장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걸어요. 지금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걷고 하는 건 전부 다 여러분한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가 없어요, 거의. 그런데 일단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실 때 현장에 이렇게 나갈 때 일단 뭐가 빠져 있냐면 본인의 포지션 정리가 완전히 끝나야 돼요. 뭐냐면은 완전 달라요. 자, 투자하러 나간 건지, 내가 살 집 구하러 나간 건지, 집을 사러 간 건지, 전세를 구하러 나간 건지, 옆 동네랑 비교하러 나간 건지, 아니면 내가 물건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확인하러 간 건지, 이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자, 지금 보면은 이날은 한 단지를 좀 안에 들어가서 본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언제냐면 내가 살 집을 구할 때가 많아요. 저한테 이런 분들이 많아요. 가서 봤더니 해가 안 들어온다.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일단 당연히 나도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시장이 생각보다 현명해서 여러분이 봤던 장단점은요. 가격에 거의 녹아 있어요. 이런 거예요. 용산이 성북구보다 아파트가 왜 비쌀까요? 이게 막상 질문하면 대답하기 되게 어려워요. 의정부 아파트는 노원구 아파트보다 왜 쌀까요? 물론 비싼 것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시장에 이미 녹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갔을 때 봐야 되는 중요한 것들은 따로 있는데 그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의 목적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자, 여러분이 아이가 있고 이 아파트에 들어가 살아야 되고 내가 가진 돈으로는 여기밖에 안 돼요. 그럼 다니면서 어린이집은 어떤지, 교통은 어떤지, 버스는 얼마나 자주 오는지 다 봐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부동산 공부라고 부르세요. 공부 맞죠? 실거주집을 구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투자할 마인드로 나가신 분은 오늘 만약에 10분의 영상을 보시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진짜. 왜냐면 여러분 이 날씨 더운데 여러분 시간 아껴야 되잖아요. 제가 하는 일은 이거니까. 실컷 영상을 봐보세요. 남는 게 하나라도 있나? 없어요. 인테리어 돼 있는 집, 로얄동 로얄층, 해 잘 들어오는 집, 비싸요. 1층이고 그늘지고 인테리어 안 돼 있어요? 싸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노력을 하면은 몇백에서 1, 2천은 아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웬만해서는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그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내가 여기 실제로 거주하고 싶은 사람이고 만약에 내가 투자자라면 뭘 해야 될까요? 저라면은 저 위쪽에 여기보다 좀 더 신축이 있죠. 저기를 이동해요.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얼마나 연동성이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에 들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기 이사를 갔는지. 그리고 투자자라면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볼 수는 있어요. 아, 사람 많이 사네. 사람들이 여기서 잘 거주하네. 돌아다니면서 사람 붙잡고 여기 살기 좋아요라고 물어봤자 여러분 투자라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가서 부동산을 다 들리면서 저렴한 매물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 그게 왜 저렴한지, 얼마까지 깎이는지, 그거를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데 이게 엄청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표 의식 없이 나가시면은 예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가서 계속 걸어 다녀요. 근데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자, 투자하러 나가면 이게 소용이 없느냐? 맞는데 또 다른 게 여러분이 경매나 공매를 받으러 나갔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옛날에 와이프랑 데이트할 때도 이렇게 하고 다녔고. 경매는 뭐예요? 해당 단지의 특정 동호수를 내가 살라는 거예요. 법원을 통해서. 거기 인테리어 상태가 어떤지 아니면 혹시 만날 수 있다면 명도 대상자가 누가 될지. 특히 제가 많이 했던 특수물건이라면
더욱더 볼 게 많죠. 이 사람이 진짜 임차인인지 아니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받아야지 적절한 가격인지. 왜냐면 같은 단지 안에 있는 동호수끼리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경매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맞아요. 단순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틀려요. 실제 거주할 사람한테는 이게 맞아요.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없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 정해진 규칙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뭘 물어봐야 되냐? 임장을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약간 현실감이 없으신 게 포지션의 차이가 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 영상을 일부러 보시는 거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영상에 지금 5분 넘게 지금 영상이 돌아갔거든요. 이렇게 5분, 1시간, 2시간, 3시간 연장한다면 뭐가 남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여기 내가 요거를 입찰할 거다. 경매로 나왔다. 그러면 2층이고 그리고 여기 인테리어가 좀 돼 있고 이런 거를 분석할 수는 있죠. 근데 내가 실제 입주할 집이다. 그러면은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니까 호가가 더 높겠구나. 그러면 인테리어 얼마짜리지? 한 집 몇 년이나 됐지? 6년이 넘었네? 별로네? 아니면 나는 여기 전세를 구할 건데 전세가가 윗집이랑 똑같이 나와 있는데 얘는 수리가 됐네. 근데 가보니까 윗집에 층간소음이 심하네. 이런 것들이 서로 보는 어떤 다르다고요. 이 요소들이. 투자하는 사람, 전세를 구하는 분, 집을 살 분, 팔 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나가면은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동네를 걷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내부를 볼 때는 어떤 게 있냐면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단지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봐도 입지나 학군이나 교통이나 모든 게 비슷하고 연식조차 비슷하고 아파트의 퀄리티도 비슷한데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성시랑 용인시에서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는 들어가서 봐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다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대장 아파트가 바뀐 동네가 몇몇 군데 있어요. 서울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봉구? 거기 대장 아파트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호재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호재랑 얼마나 가까운지, 호재가 가시화가 됐는지, 가시화가 안 됐다면 혹시 취소될 이유는 없는지 이런 걸 보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으면 답변을 해드리기가 너무 좀 애매한 거예요. 정리를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부동산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보면 부동산에 가서 뭐 물어봐야 되는지 정리 엄청나게 해놨거든요. 근데 읽어봐도 나중에 정작 내가 나가면 그게 통하지 않지 않아요. 그게 책 내용이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이랑 포지션이 달라서 그래요. 시장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투자하러 나갔다? 그럼 예전에 비해서 강박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전세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요? 그리고 대출을 따로 알아봐야 돼요. 또 대출도 확실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실히 알아봐야 돼요. 예전에 제가 투자할 때는 대출은 별 걱정을 안 하셨어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곳에서 안 나와도 어떻게든 끼워 맞출 수가 있었고 전세가 정말 잘 나갔었어요. 지금은 전세가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시기마다 다르고 부동산 사장님들이 지금 엄청 지쳐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정보를 여쭤보는 것, 예전에 한창 막 시장이 좋을 때 정보를 여쭤보는 것은 분위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마다, 내 포지션마다, 동네마다, 내가 쓰고 싶은 전략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면은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닌데 영상은 정의를 내리는 걸 원해요. 이게 의미가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건 누군가한테 옳고 누군가한테는 옳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요새 사실 여기 충북 청주죠. 충북 청주 지역에 실거주할 뿐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싶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지금 10분 가까이 돌았거든요. 손에 남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파트가 빽빽하네. 아니면 어디까지 해가 들어오네. 세대수가 얼마나 되네. 빈집은 없네. 차가 많네. 이거는 가격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처음엔 이걸 해서 깨우쳐야 되는 게 맞는데 나중에 정작 나한테 남는 건 없어요. 그냥 빨리 돌아보고 나가서 부동산 다 뒤져서 옆 동네까지 가서 여기 나와 있는 매물이 얼마까지 나와 있는지 내가 얼마까지 깎을 수 있는지 이게 얼마나 회복을 했는지 전세는 잘 나가는지 매물이 몇 개나 됐는지 어떤 속도로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사장님들을 잘 이렇게 대우를 해서 정보를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저라면 그 시간에 그렇게 쓰겠어요.
근데 경매하러 왔으면 당연히 저는 경매하러 오면 특수물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영상도 저 새벽 막 겨울에 새벽 3, 4시에 덜덜 떨리면서 영상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임차인 만나려고 기다리면서. 그것도 임차인 새벽에 기다려서 만났는데요. 폐차했어요. 그거 파주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부동산은. 그래서 되게 다양한 영역이 있고 일단 이런 행위든 뭐든 일단 시작을 하시면은 나중에 내 목적에 맞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지션은 이거를 이미 다 해서 이게 이런 의미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저한테 질문에는 뭐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얼마다, 아니면 끝집이다, 아니면 결로가 있다고 한다, 이런 정보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판단하기 되게 애매하고 포지션이 확실해야 돼요. 옆 단지엔 얼마짜리가 있는지, 옆 단지랑 옛날에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났는데 얼마나 좁혀졌는지, 누가 더 빨리 회복하고 있는지, 전세는 누가 먼저 나가고 있는지, 중개사님들한테 빼곡히 다 물어봐야 되고, 또 가끔 튀어나오는 금매가 있다면 또 금매 가격만 비교할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매도인이 급해서 얼마나 더 깎이는지,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분은 노력을 한 거예요. 금매가 있어서 모아봤는데 후려쳐지질 않는다. 시간이 지나서 그래요. 제 말이 맞다는 뜻이죠. 작년 말엔 깎였어요. 그러니까 호가도 중요하지만 매도인이 진짜 무너지면 후려쳐지거든요. 물론 지금 매도인이 계시다면 듣기 싫겠지만 이게 원래 그래요. 누군가 팔아야 누군가 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노력은 다 값져요. 값진데 계속 하시다 보면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하나 깨우치게 돼 있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뺑뺑 돌아봤자 별 소용이 없구나. 이 시간에 2개, 3개의 단지를 볼 수가 있거나, 그리고 정작 내가 원하는 정보는 중개사님이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중개사님한테 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둘러보지 않고 이런 상식 없이 전화해가지고 대충 가격만 물어보면은 또 남는 게 없죠. 왜?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니까. 남들보다 앞서야 나중에 매도할 때도 유리하니까. 이런 것들이라서 정답은 없어요. 확실한 건 나가봐야 되고 만나봐야 돼요. 그런데 나가보고 만나보는데 내가 변화가 없다. 스스로 변화가 없고 내가 구체화가 안 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방향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임장은 제 경험상 계속 나갈수록 내 행동이 구체화될 수밖에 없어요. 구체화되지 않는 사람은 단순 공부를 하러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실력이 잘 늘질 않아요. 컨텐츠나 대화가 늘겠죠. 근데 그거는 돈이랑 직접적 연결이 이 시장에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여러분 10분 넘게 보셨어요, 지금. 단지 내에서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어떠세요? 뭐가 남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일단 나가세요. 그럼 다니다 보면은 구체화됩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뭐가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참 그래요, 여러분. 딱 A는 B다. 딱 정의를 내려드리면 너무 좋죠. 데이터 쓰고 통계 쓰고 이런데 이게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상승기 때는 다 맞아 보이는 데이터도 내려갈 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이런 다양성 때문에 남들이랑 다른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그 부분들 한번 정리해보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